네, 오늘은 2024년 12월 5일 아침 8시 46분입니다. 전 아이들 학교 내려다 주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어제는 공사를 못했고요. 오늘도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못할 것 같고 모레도 못할 것 같은데 3일 동안 ODA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야 돼서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컨설팅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15개가 있거든요. 15개 컨설팅 보고서를 지난 일주일 동안 쓰다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 남았어요. 그거 정리를 한다고 어제는 뭐 꼬박 보고서 작업한다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교육받고 또 저녁 6시에 충남 부여에 가서 사업계획서 작성법 제 마지막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바쁘죠. 제가 최근에 그 국제협력단에 콜롬비아의 창업 전문가로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예, 지난주에 지원했었는데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격하신 분은 요 동네에서 굉장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요번에 이력서를 써보니까 그 국제협력과 관련된 제가 이력이 뭐 라오스, 캄보디아 파견되고 서울에서 외국인 창업대학에서 강의하고 한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ODA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만들어 가면 되죠, 이력을. 네, 오늘 아침에 유튜브 영상 제 거를 보니까 댓글에 전기산업 기사? 예, 아무튼 그 기능사 다음에 산업기사죠. 예, 산업기사 따신 어떤 분께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댓글로 직장 다니시면서 자격증 딴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직장에 다니지도 않는데 뭐 하나 자격증 따려면 자격증 딴 게 없네요. 예, 없습니다. 힘들어요. 뭐 하면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하나 마무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자격증이라는 그 과정을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죠. 석박사 학위 과정에 들어갔는데 수료만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루 종일이 아니죠. 평생 찜찜해요. 가끔 문득 학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그 기분이 찜찜하고 안 좋습니다. 그것도 과정을 마무리하는 건 학위 논문을 다 써서 뭐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씩 마무리 짓는 습관,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할까? 전기 쪽에 뭔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신 거라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저녁 때 공부를 해서 하루에 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일반인들이 쉽게 자기의 집에 어떤 그 전기공사 수리 이런 거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겠어요. 예, 그냥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직장 다니면서 갑자기 전기공사와 관련된 창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컨텐츠들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도 이렇게 뭔가 브랜딩, 전문 분야를 브랜딩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 정리가 됐다, 컨텐츠들이 좀 쌓여 있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컨텐츠를 다 내가 정리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직장 다니기 싫다.
뭐 그러면 창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간단한 어떤 수리가 필요한 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고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해서 주말에만 가서 간단한 그 전기 이런 수리 해주는 전문가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부업이죠. 내 전문 분야에서의 혹은 전문 분야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의 부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하겠어요. 전기 그 산업기사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마스터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동네에서 공사를 해보면 진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문가인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배운 그대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시공의 방식이 지금 트렌드나 어떤 요즘에 잘 알려져 있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자재 이런 걸 반영해서 뭐 시공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접목을 해보시겠지만 대부분은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증 과정에서 공부해 놓은 게 100이라고 하면 실제 이 창업 과정에서 이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은 50도 안 돼요. 50이 뭐예요?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충분히 숙련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왜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분들을 타겟으로 하냐?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전기 공사의 수준이 또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타겟팅해서 잘 잡으면 뭐 이런 장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저도 집수리 교육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사지 교육도 했고, 예전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코치로도 일했어요. 그러면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코치로 일할 때 뭐 식품 영양 박사도 아니고, 저는 학부 전공은 법학과 나왔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타겟을 일반인들, 제 또래의 아저씨들을 타겟팅해서 그들에게 적절한 최적화된 솔루션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100% 다 커버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 잘 안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100 중에 30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30에 맞춰서 상품 기획을 해서 일을 시작하면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면 그 섹터에서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조언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제 얼른 또 집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네요.